개인회생 진행 도중에 이런 건 참 해결하기 어렵다 이런 사항이 있을까요? 있죠. 부동산 이전한 거 소명하라, 저당권 설정한 거 소명하라, 이런 보정 권고가 나오면 뭔가 세야죠. 이게 이유가 뭐냐면 채무자께서 알아보신 건 좀 있으시니까 뭐 재산이 없으면 좋다, 청산가치 낮으면 좋다, 뭐 이런 걸 들어보셔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부모 형제한테 이전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재산 없으니까 그냥 신청하면 되겠지, 또는 그렇게까지 알아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빚졌을 때부터 왠지 내 느낌에 내 명의로 재산을 갖고 있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가진 재산을 가족한테 이전해 놓고 그 다음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죠. 비교 개념으로 저당권 설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개인회생 알아보니까 청산가치가 낮아야 된다 하더라, 이게 높으면 진행이 힘들다 하더라, 뭐 그런 것 알아보신 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 부동산 시세가 3억인 거예요. 근데 담보대출이 1.5억 끼고 있는 거지. 그러면 3억 빼기 1.5억은 내 순자산 가치는 1.5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알아보니까 1.5억이 너무 크니까 아버지 찾아가서 1억 저당 설정하세요, 이렇게 추가 저당을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3억 빼기 은행 1.5억 빼기 아버지 1억 빼면 순자산 가치가 5천으로 줄었구나, 아 됐다, 이제 청산가치 줄었구나, 개인회생 신청해야지, 이런 사건들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보정 권고를 내려가지고 왜 이전했나, 왜 저당 설정했나, 그 당시 시세가 얼마였나, 채권 채무의 실제는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채권자도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채권자 입장하고 법원 입장하고 두 가지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회생 법원이 볼 때는 뭔가 재산을 은닉하고 사회 행위를 하고 속여놓고 그 다음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법원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모든 채무자가 자기 부동산 다 가족한테 이전해버리고 그 다음에 개인회생 신청하고 전부 저당 설정하고 다 이전 증여해버리고 회생 신청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그렇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전했는지 조사를 해보고 뭐 딱히 마땅한 이유가 없다 그러면 이전을 안 했다고 간주하고 이전한 만큼의 재산 가치를 청산 가치에 반영하라, 변제금을 높여라,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규모나 반복성 같은 것을 봤을 때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 다 막 계획적으로 명의 이전 다 하고 전부 저당 설정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되었다고 볼 때는 아예 기각 결정을 내리거나 소송을 취하하라고 권유할 수도 있는 거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민사법원에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채권자인데 채무자가 돈은 안 갖고 자기 재산을 제3자한테 넘긴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제3자에게 그 재산을 채무자에게 원상복귀시켜라, 그러면 내가 채무자에게 그 재산을 집행하러 가겠다, 나는 돈을 받아야겠다, 요게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거든요. 방금의 예시를 들면 제가 저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배우자한테 자기의 아파트나 부동산을 증여나 매각을 한 거지. 그러면 배우자한테 그 부동산 원위치 시켜라, 나는 저 사람한테 저 아파트를 경매를 시켜서라도 돈을 받아 와야겠다, 또는 저 사람이 자기 부모 형제한테 저당을 설정해 버리니까 저는 부모 형제한테 그 저당 등기 말소해라, 없애라 저당 등기, 그 다음에 내가 저 부동산을 환가해 가지고 돈을 받아 가야겠다, 이게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 되는 거죠.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채무자가 자기 부동산을 무료로 증여를 하면 당연히 사회행위가 되겠죠. 자기 재산인데 공짜로 줘버렸으니까. 근데 정당한 가격으로 팔아도 사회행위가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채무자한테 돈 받으러 가려고 했는데 채무자가 자기 아파트가 3억인데 담보대출 2억 끼고 있어. 그러면 3억 빼기 2억 하면 순자산 가치가 1억 정도 되잖아요. 그거를 자기 배우자한테 1억 받고 판 거야. 그럼 채무자는 이렇게 생각하겠지, 아니 시세대로 팔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그렇지만 우리 법원에서 볼 때는 시세대로 팔았다고 하더라도 탕진하기 쉬운, 은닉하기 쉬운 현금으로 바꾼 행위가 사기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비슷한 예시로 저 채무자가 한 군데 빚진 게 아니잖아요. 채권자가 여러 명 있잖아요. 뭐 신한은행, 삼성카드 뭐 등등 채권자 여러 명 있는데 자기 친구한테도 돈을 빌린 거야. 그래서 친구한테 내가 너한테 1억 빌린 게 있으니까 1억 돈은 없으니까 1억 상당에 해당하는 1억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너한테 주마, 이걸로 변제를 하겠다 하면 이것도 사회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한테 돈을 빌린 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채권자 중에 왜 하필 친구한테만 부동산을 이전하는 형식으로 변제를 했냐, 이 말이죠. 다른 채권자한테는 변제를 안 해놓고. 이것도 사회행위로서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피고가 수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골치가 아프다니까요. 내가 배우자한테 부동산을 이전했습니다.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소송을 해야 됩니까? 채무자한테 하면 뭐합니까? 지금 부동산이 그 사람한테 없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을 받아간 사람, 수익자, 배우자한테 소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배우자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민사소송에 끌려 들어오게 된다니까요. 그럼 부동산 이전 다음으로 골치 아픈 보전 공고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업장 폐업했을 경우에 남아있는 보증금하고 권리금 얼마냐, 어디 썼나, 이런 보전 권고도 받게 되면 느낌이 쎄하죠. 뭔가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법원에서 괜히 자꾸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묻고 말면 다행인데 굳이 계속 물어본다는 거는 법원에서 뭔가를 발견했다는 뜻이겠죠. 이게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했어. 그리고 최저시급 뭐 200만 원 이런 거 구해가지고 개인회생을 신청을 한 거죠. 이야, 나는 급여가 최저시급 200밖에 안 되니까 이제 변제금 조금만 내고 개인회생을 통과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가게 폐업할 때 보증금 돌려받았을 거 아니냐, 또는 가게 양도했으면 권리금 얼마 받았냐, 이걸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가게를 폐업한다고 재산이 영원히 되는 게 아니잖아요. 회수되는 돈이 있다고요. 그 돈이 자잘한 금액이면 안 물어볼 건데 금액이 클 가능성이 있고 반드시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어떤 식당을 어떤 자영업을 운영했든 간에 점포 보증금이 3천이든 5천이든 존재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가게를 양도했으면 권리금을 1,000, 2,000 받든 많이 받는 사람들은 수억 원씩도 받잖아요. 그리고 가게의 집기, 설비, 재고 같은 거 이런 거 팔았으면 돈 1,000만 원 받았을 거 아닙니까? 가게를 정리했을 때 반드시 생기는 재산이면서 금액이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계속 물어보는 거죠. 법원에서는 어디 썼는지 사용처를 물어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가게 팔고 마지막에 남은 돈, 마련된 돈으로 기존의 카드값을 갚았다, 기존의 은행 채무를 변제했다, 뭐 이런 거는 별로 문제를 안 삼지. 내가 갚아야 될 금융 채무를 변제한 거니까. 또는 마지막에 직원들한테 월급 퇴직금 못 준 게 있어서 그거 지급했다, 이런 것도 뭐 웬만하면 봐주고 넘어가죠. 근데 법원에서 굳이 계속 물어볼 때는 뭔가 이상한 계좌이체 흐름을 발견했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마지막에 권리금 받은 걸로 배우자한테 빌린 돈을 갚았다거나 부모 형제한테 빌린 돈만 갚았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죠. 사실 폐업하는 경우에 여기저기 돈을 끌어다 쓴 경우가 많잖아요. 조금 힘들어진다고 바로 폐업, 이런 사람 잘 없잖아요. 힘들게 차린 장사니까 힘들어지면 은행 돈도 빌리고 부모 형제 친구 돈도 계속 빌린단 말이죠. 그렇게 빌려서 그 뒤에 폐업을 하니 다른 건 몰라도 부모님 돈, 형제 돈, 배우자 돈은 갚아주고 싶다, 마지막 가게 팔고 남은 돈으로 그거는 갚아주겠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찾아가지고 청산가치에 반영해가지고 변제금을 높이거나 변제 기간을 늘리거나 이렇게 조치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청산 가치가 반영되면 어떻게 되죠? 채무자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2천, 3천이든 간에 법원이 마지막 편파 변제되거나 사용처 불명한 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그러면 채무자는 그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변제금이 높아지든지, 아니면 소득이 작아서 월마다 내는 변제금을 높이기 힘들다면 변제 기간을 늘려서 더 오랫동안 변제를 해야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